여기는 원래 빈집이었는데 그 경비 아저씨께서는 네. 뭐 사람이 계속 있었다고 근데 얘기를 그 해서 얘기가 다 달라서 저도 판단이 어려운데 음. 경비 아저씨는 분명히 사람이 산다고 그랬었거든요. 그리고 강제 집행하기 한 1, 2주 전에도 사람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네. 그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산 것 같은데 제가 관리비 내역을 뜯어본 바로는 네. 미납된 금액이 작기 때문에 네네네. 살아도 아주 그냥 고정적으로 산 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정도 왔다 하지 갔다만 않았을까 살짝 싶기도 하고요. 괜히 선생님이 이거 명도 그 강제 입행하기 전까지 그 4개월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, 사실 네. 좀 들어요. 지금은 네. 결과적으로 뭐 잘 돼가지고 그렇죠. 네. 이게 편안한 상태지만 네. 그 4개월이라는 걸 내가 알고서 기다리는 거랑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리고 협상이 될까 네. 연락이 올까 기다리면서 네. 초조하잖아요 사실. 네. 제가 선생님 이렇게 옆에서 뵀을 때 그냥 제가 느껴지는 선생님의 성격은 긍정적이고 이렇게 쾌활한 성격이라는 네. 걸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. 네. 근데 그 안에서도 스트레스가 저는 분명히 아무래도 좀 이게 있으셨을 또 것 같아요. 네. 처음 하는 경매에 맞아요. 처음 하는 강제 집행이니까 그러니까요. 이게 제대로 가고 있나 이제 음. 뭐 이런 게 좀 네, 네. 아무래도 신경은 쓰이고 또 주변에서 네네. 뭐 별 얘기가 많잖아요. 뭐 그렇죠. 걱정스러운 열었는데 얘기들. 뭐 환자가 있으면 어떡하니 뭐 음.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네. 그럴 일 없겠지만 또 신경은 찜찜하죠. 좀 쓰이더라고요. 당연하죠. 예,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쓰였고 네. 지나고 보니까 네. 큰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대부분의 경우가. 그리고 어쨌든 뭐 잘 집행은 처리가 돼서 네. 어쨌든 선생님 마음 고생하신 거 그래도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좀 보상을 받으신 예. 거라고 좀 생각을. 근데 마지막엔 그랬죠. 음. 차라리 마지막에 갑자기 누가 나타난다거나 그러니까요. 짐이 있으면 또 아주 머리 아플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.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없어서 대답도 맞습니다. 없고 그래서 그냥 잘 됐습니다. 그러니까요. 여기는 이게 빌라, 저는 주로 빌라를 하니까 네. 그리고 오래된 빌라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 같은 경우에 신경을 쓸 게 없거든요. 네. 관리비가 있는데도 많지 않지만 있는 경우에도 뭐 굉장히 소액이어서 네. 신경을 쓸 게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아파트니까 네. 그 관리비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? 관리비는 네.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이제 네. 공용 부분 분리해서 공용 부분만 그것만? 예 인수? 인수해서 지불했고요. 그건 그렇게 큰 금액은? 큰 금액이 아니더라고요. 공용 뭐 부분이니까. 3개월이라는데 30몇만 원밖에 안 된 거 봐서 네네.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안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뭐 가스비는 이제 네네. 또 도시가스 네네. 거기에 연락해서 또 요금 요금 그 낙찰이 분리하신 거고. 분리한 거고 뭐 네. 그런 식으로 음, 관리비 문제는 처리를 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관리비랑 뭐 공과금 문제는 다 네, 해결을 해 놓으신 거고. 큰 금액이 안 나온 게 네. 역시 사람이 거의 비었다라고 보이더라고요. 뭐 그래도 거주를 했으면 뭐 도배 같은 것들은 좀 오염이 돼 있을 건데 네.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람 그럼- 거주 자체를 별로 오래 한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되게 들어요. 네. 뭐 새아파트라서 그런 것도 있고 많이 뭐 아이들이 있거나 이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. 그냥 잠시 있었다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어쨌든 명도 잘 마무리돼서 바로 지금 임대 내놓으신 상태니까 좋은 세입자 빨리 받을 네.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고맙습니다. 합니다. 네. 네. 그리고 경매 과정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또 선생님에 관해서 몇 네, 가지만 네.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. 선생님하고 수업을 처음 했을 때가 작년 그 10월쯤이었는데 네. 그 얘기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네. 선생님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게 네.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. 저도 선생님한테 처음 그 이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잖아요. 선생님 네, 그 네. 이력이라고 하면 부동산에 네, 대해서 그렇죠. 선생님이 어떻게 투자를 하셨고 그런 걸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저도 개인적으로 인상이 되게 남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미 저보다 이 자산 규모는 훨씬 크잖아요. 규모만 컸죠. 네. 내실이 없어가지고 갭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서 여태까지 선생님도 그래도 네. 한 10년, 20년 뭐 한 10년 정도 10년 되겠죠. 정도는 네. 부동산 그렇게 투자를 계속 네. 하셨던 분이 네. 그리고 자산 규모도 사실 저보다 막 훨씬 크지만 네.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까요? 아니 괜찮아요. 저기 세금 다 내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전속 훌륭하십니다. 세무사 있으니까. 아 그렇게 저보다 이렇게 크신 분이 저도 처음에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예요. 네. 그랬었죠 왜- 그때.
왜 오신 건지 예. 여쭤봤거든요. 네. 그래서 제 그 경험은 네. 사실 최근 한 2, 3년 전에만 해도 네. 갭 투자가 열풍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네. 갭 투자를 여러 개 했었어요. 아, 근데 그러시구나. 재작년부터 이제 네. 전세가가 내려가고 공급이 네. 많아지면서 네. 그 갭 투자의 위험성, 이 전세금이 떨어졌을 때 네.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 그 음.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절감을 했어요. 몇 년 전에. 그래서 그러셨구나. 아, 이거 안 되겠다. 너무 위험하다. 네, 그래서 네, 월세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야겠다. 음. 뭐 그전에도 월세 투자를 여러 개 하긴 했는데 이제 네. 사실 월세라는 게 너무 작은 부분이고 1년 모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렇죠. 본격적으로 갭 투자를 하게 됐었는데 네. 그 위험성을 느끼고 네. 아, 그러면 월세로 가자. 월세로 가려면 싸게 사야 되고 그렇죠.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경매 공부는 뭐 책도 보고 했던 거라 이 경매를 한번 해보자. 싸게 살려고. 그래서 네네. 경매 강의를 사실 몇 번 들었어요. 아, 그러시구나. 뭐 인터넷으로 주로. 네네. 그랬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경매를 막상 하려고 할 때 네. 초보자인 경우 저도 그랬고 네. 내가 이게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 했는데 과연 이 길이 맞는가라는 그 고민이 계속 매 순간 드는데 맞아요. 확신 그때 좀안 되죠. 안 되죠. 네네. 처음에.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이거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이 멘토 같은 분이 필요해서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뭐 큰 이게 대형 강좌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죠. 그런 분들하고는 또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죠. 저만 수강생도 아니고. 그렇죠. 그쵸. 그래서 규모가 크시니까. 제가 이제 그쵸. 특히 이제 이 반 작가님 그 강의를 그때 접하게 되면서 네. 그 뭐 소수로 하니까 네, 몇 네. 명 안 되고 저희가 들을 때 또 3명이었고 하니까 아, 그러면 좀 그렇죠. 마음 편하게 물어볼 수 있겠다. 그거 몇 번 아마 경매 한 건 처리할 때 네네. 몇 번은 물어볼 일이 생길 텐데 그러니까. 그 정도는 또 평생 그 AS 해주신다 하니 그 마음 편해가지고 네네. 그 점이 제일 장점이었어. 사실 뭐 그래도. 강의는 다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옆에서 확신을 있는 대답을 해주면 네네네. 걱정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점이 제일 장점이었고 그 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수강하게 됐죠. 작년에. 그러시구나. 네. 그리고 선생님도 경매 공부도 좀 하셨었고 네. 뭐 부동산 투자 경험도 그 부동산 투자 경험은 사실 일반 매매 그렇죠. 쪽이 주로 많으셨었던 그랬죠. 네. 건데 경매를 공부하시면서 이론적으로는 사실 다 알고 있어도 괜히 처음 할 때는 그 마음 불편한 건 저도 잘 그럼요. 알고 있거든요. 네, 처음에 힘들죠. 할 때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? 그런 게 많죠. 그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매 순간 있죠. 그러니까요.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그래도 도움이 좀 되셨다니까 네, 네. 그래도 제가 감사하네요. 네. 네.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 그때 어떤 얘기가 저는 기억이 나냐면 처음에 여쭤봤을 때 뭐 아파트도 이렇게 몇 개 있으셨고 뭐 반지하도 그때 이미 반지하도 그것도 뭐 그냥 갖고 일반 계셨다고 매매로 했고. 사서 월세 주고 있던 거라 네. 저는 반지하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없었어요. 이미 뭐 한 몇 년 동안 세를 받아보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네네. 뭐 손이 좀 많이 가는 네네. 그런 단점은 있지만 뭐 이런저런 면에서 생각보다 반지하가 거부감을 갖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저는 또 그 반지하를 하신다니까 네. 제가 경험한 반지하랑 또 뭐가 다를까 뭐 이런 호기심도 있었고 뭐 그래서 또 가게 된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선생님 갖고 계셨던 그 반지하는 그래도 수리가 좀 잘 돼 있는. 사실 살 때는 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였는데 아, 수리를 제가 수리한 다 거예요? 했죠. 올 수리를 했죠. 그러셨구나. 예. 그렇게 올수리 하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불편한 부분이 없으셨을 네. 것 같아서. 처음에 수리를 다 하고 나면 네네. 그 뒤로는 뭐 세입자 바꿀 때 뭐 한두 가지 정도만 고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생각보다는 없었어요. 그래도 지금도 월세 잘 네, 지금도 받고 계시는 뭐 지금 외국인이 네네. 또 우리 또요 살고 있고 평택에 평택에. 반지한 거잖아요. 네, 그쪽에 외국인 또 노동자한테 또 세 받아먹은 게 또 처음인데 하여튼 뭐 외국인들이 그 네. 월세는 더 꼬박꼬박 잘 내니까 맞아요. 뭐 좀 고맙더라고요. 맞아요. 한국인보다 오히려 그 네. 외국인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.
혹시라도 내가 밀리면 네. 이렇게 불이익을 뭐 그런 신분사 받을 있을 수도 까봐 있겠죠. 좀 조심스러운 네. 게 그래서 더 더잘 약속을 잘 지키고. 맞아요. 저도 한 번은 조선족이신 분이 네. 한 번 세입자였는데 월세를 자기 한 3주 동안 중국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2달치를 주고 그럴 뭐 수도 있을 것 가시는 같아요. 경우도 네. 계시더라고요. 약속 꼭 지키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